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11일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2020학년도 편입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간 합격, 불합격 차이는 결국은 한 끗 차이입니다. 솔직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솔직히 까놓고 여기서 옛날에 편입 인원 많이 뽑을 때는 기준이 다르지. 하지만 지금하고는 완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 차이는 결국은 한두 문제로 갈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틀린 문제 틀리고 맞을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고 해도 뽑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다 들어갔지. 근데 이제는 뽑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맞는 문제에서 그 점수를 챙겨가지 못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실력자들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 근데 실력자들이 만약에 200명이면 뽑는 인원이 100명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력자가 200명이면 뽑는 인원이 한 250명? 그러니까 실력자들 다 들어가고 실력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 근데 이제는 실력자가 200명이면 뽑는 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실력이 있어도 누군가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크게 안 난다.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뻔한 얘기지. 누가 실전 시험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그럼 합격하는 거고, 누군가는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한두 문제에서 말 그대로 틀려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격, 불합격 차이는 솔직히 실전 시험 이제 한두 문제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파트가 뭐 많이 나오고 무슨 파트가 적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다 맞는 문제 다 같이 맞아야 돼. 남들이 맞는 문제에서 실수를 한두 개 틀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리고 남들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를 무조건 같이 맞고, 그리고 남들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에서 한두 개 네가 더 맞으면 거기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나도 뭐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혼자 뭐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독학하는 학생들은 문법 과목을 포기하기 참 좋아. 근데 절대 문법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가장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율,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내 말만 듣고 한번 이 정도는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일단은 현강이든 인강이든 자기가 정규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정규 수업 열심히 들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뭐 이제 특강 같은 것도 듣는 학생들은 또 이제 특강 열심히 또 들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강 같은 경우는 저스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특히 문법 비중이 큰 학교들은 시험 바로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그 전주에서 내가 특강을 할 거야. 그래서 요 특강은 뭐 어떤 학생이든 와서 다 들을 수 있게끔 다 맞춰가지고 오픈할 테니까 그 특강의 안내에 관련된 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수업 시간에 너 혼자 문법 공부를 하면 10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 똑같은 양을 저스틴과 함께 하면 내가 그 10시간 걸릴 거를 한두 시간 내에 끝내주도록 하겠다. 그게 결국은 효율성이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혼자 하면은 오랜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나랑 함께 수업 시간에 같이 함께 하도록 하자. 이 얘기를 항상 하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한정돼 있어. 제한이 돼 있어. 왜냐? 실전 시험장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도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시험을 보고 싶어. 그래서 뒤에 서서 특히 문법 문제만큼은 좀 알려주고 싶지. 야, 이 문제는 오형식 도치잖아. 야, 이 문제는 가정법이야. 절대 틀리면 안 돼. 야, 이거는 당위성 슈즈잖아.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시험장에 너랑 같이 들어가면 나 경찰서에 잡혀가지. 안 되는 거지. 결국 실전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너 혼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혼자 문제 푸는 거를 연습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기준을 좀 알려줄게.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따로 뭐 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출 문제만큼 제일 좋은 문제는 없지. 그래서 실전 기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현강 같은 경우는 저스틴이 문법 데일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건 아니고 실전 문법 기출 문제를 10문제씩 데일리로 시험을 봐. 근데 이제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은 데일리를 볼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컨텐츠를 활용하는 거 알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법 실전 기출.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랜덤형 기출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랜덤형 문법 기출문제. 그래서 현재 저스틴이 소속되어 있는 학원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위드스타 편입에서는 랜덤형 문법 기출문제가 뭐가 있냐면 큐빅 영문법 분홍색 책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랑 인강 듣는 학생들은 현강에서는 데스크에서 구매하면 되고 인강 듣는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이완성 파트 2 저스틴 정규 수업 중에 일부분인 기출문제 풀이완성 파트 2 그게 10월달 현강 수업이거든. 그래서 10월달 현강 수업인 기출문제 풀이완성 파트 2 판매 교재에 같이 내가 학원에다가 부탁을 드려서 판매를 하게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시중에 랜덤형 기출문제 있잖아. 그걸 활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문계 학생들은 매일매일 20문제씩 풀어야 돼. 20문제씩. 그래서 자 랜덤형 문법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야. 교재에 따라 다른데 어떤 교재는 그냥 진짜 무작위로 섞여서 나오는 교재가 있고 지금 큐빅 영문법 분홍색 그 책은 목차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목차를 보면 뭐 몇 회부터 몇 회까지는 빈칸 채우기 문제 또 몇 회부터 몇 회까지는 오류 찾기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부터 그냥 주구장창 무식하게 풀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어떻게 하느냐 20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빈칸 채우기에서 10문제 그리고 오류 찾기에서 10문제 이렇게 섞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20문제를 풀고 20문제를 풀 때 기준 시간 14분. 근데 네가 점점점 연습해서 이 시간을 13분, 12분, 12분, 11분, 10분 이렇게 줄여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4분 동안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리뷰를 하면 되고 자연계는 20문제를 절대 풀 필요가 없어. 자연계 학생들은 매일매일 문법을 10문제씩 풀면 돼. 그래서 빈칸 채우기에서 5문제 그리고 오류 찾기에서 5문제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푸는 데는 기준 시간이 7분 근데 네가 서서히 연습을 해서 이 시간을 6분, 5분 이렇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인문계는 매일매일 20문제 자연계인 학생들은 매일매일 10문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나름대로 리뷰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딱 이거야.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맞는 문제는 수는 다르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현강에서 진행되는 저스틴이 되는 문법 데일리는 내가 일부러 난이도를 중3, 상 문제다가 맞췄어. 그래서 10문제 중에서 10문제 기준일 때 5문제만 맞아도 되게 선방하는 거야. 20문제 기준으로 해도 절반 10문제만 맞아도 선방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난이도가 중상이나 상에 맞춰진 문제를 10문제에서 5개 정도 맞으면 나중에 실전 시험에서 10문제 풀었을 때 7개, 8개는 맞아. 그리고 여기 난이도가 나름대로 있는 문제에서 한 6개, 7개 만든 학생들은 나중에 실전 시험장에서 8개, 9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난이도에 따라서 맞는 문제가 있는데 그 맞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실전 시험장에서 혼자 시험 보잖아.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리뷰를 할 때 이런 게 있어. 해설지를 봤을 때 아, 나 이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었는데 근데 틀렸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너가 어떻게 스스로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연습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면 그걸 안타까워 그걸 리뷰를 해서 네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문계와 자연계가 공법이 좀 나뉘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내가 현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봤을 때 아, 나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다. 그리고 반대로 해설지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문제는 인문계 학생들은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알려줄 거야. 이 문제는 필요 없는 문제니까 버려. 그럼 버리면 돼.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선생이 하는 거지 학생이 하는 게 아니야. 왜 네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 필요한 문제인지 안 필요한 문제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답은 선생이 아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문제 인문계 학생들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버려 라고 전문가가 알려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야,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알려주면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돼. 그래서 그게 인문계 학습법이야. 근데 자연계는 달라. 물론 자연계 학생들도 똑같은 거야. 해설지를 보고서 아, 나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그거 연습하려고. 단
해설지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자연계는 질문할 필요도 없어. 시간 아까워.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는 그냥 버리면 돼. 그리고 그 시간 질문할 시간에 뭔가 다른 거 할 시간에 수학 공식편이나 하나 더 봐. 수학 문제 하나 더 보는 게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가. 그래서 인문계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라. 그래서 뭐 다른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인강대 학생들은 뭐 게시판에 올리든 형광대 학생들 질문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자연계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고 이해 안 되는 문제는 버려도 돼. 그게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단 우리 연습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실전 시험에 대비해서 혼자 가서 문제 푸니까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함이야. 그 자연계 학생들은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맞을 문제를 좀 연습하는 식으로 가는 거고.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맞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문계는 매일매일 20문제, 자연계는 매일매일 10문제. 그리고 잘 들어. 그렇게 해서 리뷰하는 시간도 오래 잡아먹으면 안 돼. 자, 10문제를 풀고 문제 푸는데 7분. 그리고 리뷰하는데 8분이면 충분해. 그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 마. 그럼 문제 풀고 리뷰하고 하는데 총 몇 분? 15분이면 끝나. 매일매일 밥 먹는 시간에만 해도 한다. 친구들하고 노가리 까는 시간에도 한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사기치지 마. 네가 과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낭비하는 시간에도 활용해라.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20문제 문제 푸는데 14분. 그리고 리뷰하는데 아무리 시간 많이 걸려봤자 16분이야. 이 안에 다 끝내야 돼. 나름대로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 모르면 질문하면 되잖아. 그리고 필요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알려주는 거지 네가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합쳐봤자 몇 분? 30분 내면 끝난다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실전 시험처럼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실전 시험장에서 그 말 그대로 맞을 수 있는 문제, 나중에 한 끗 차이로 다 갈린다. 무슨 파트가 문제가 많이 나오고 무슨 파트가 문제가 적게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두 문제,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나가야 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문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문법 갖고 얘기했지.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문법은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따로, 그리고 실전 시험처럼 연습하는 거. 왜? 실전 시험장에서는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 실전 시험장에서 혼자 가서 문제 풉니다. 혼자 가서 문제 푼다는 건 네가 혼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너무 수업에만 의존하면 안 돼. 제일 위험한 게 그거야.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와. 근데 널 혹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스킬이 실전 시험장에 문제 적용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되게 위험한 거야.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돼. 근데 내가 혼자 해서는 그 스킬이 통하지가 않아. 진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 혼자 푸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문법 갖고 얘기지만 전체적인 기출도 동영상 따로 찍을 테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문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발 좀 부탁하자. 그러니까 문법을 포기하게 되기 쉬운 과목인 거 내가 알아. 왜? 양도 더럽게 많고 체계적으로 학습도 안 됐고, 그리고 대부분 또 편입에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 외워! 암기해.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야. 문법 절대 암기 아닙니다. 그리고 문법을, 개념을 외워버리면 문제가 발생해. 문제 적용을 절대로 못해. 개념을 이해해서 네가 갖고 가야 그 문제에 대한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문법의 개념을 외워버리니까 문제 적용 안 되고 하니까 뭐 단순무식한 얘기하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게 시간 낭비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배울 것만 제대로 딱딱 배우면 문법 사실 그렇게 암기할 거 많이 없어.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할 거를 암기를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손을 놔버리게 된 거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저스틴이 시키는 대로만 요렇게라도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제가 막판에 학교별로 12월 달에 따로 특강 같은 거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안대할 테니까 지금부터 요렇게라도 최소치라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이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 차이는 결국 한 끗 차이입니다. 실전시험 한두 문제로 가릅니다. 학생들 차이, 실력 차이 크게 안 납니다. 근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실수하냐? 안 하냐? 실력 발휘 제대로 하냐? 안 하냐? 남들 다 만들 수 있는 문제, 맞을 수 있는 문제 만드냐? 못 만드냐? 합격은 결국 거기에서 발리는 거야. 학생들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게 많은데 자리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거를 너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